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장인들의 300개의 참기름을 가져다가 파는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을 받은 방앗간의 참기름을 제3자가 유통할 경우에는 불법이고 3년형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식약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었다라고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이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당신이 그 비즈니스 플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 맞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어서 이분들의 참기름을 생산할 때는 제조가공업 신고가 되어 있는 제조 공장에 이 장인들을 모셔다 와서 참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10년 정도 걸릴 거다. 당신이 계속해서 국회에 와서 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현재 7년째 국회에 가서 법제실이라는 곳에서 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법제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바뀌세요. 매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통시장 장인들의 참기름을 유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분들의 참기름을 제가 그냥 가져다가 판매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이스팅을 하지만 테이스팅한 후에 내 참기름이 예를 들면 통영 중앙시장에 있는 청인기름집의 참기름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시면 그 집에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손님이 그 집에 전화를 해서 배송을 받는 건 합법이에요. 저를 통하면 아주 쉽게 제가 수수료를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 법률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멈춰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니다. 그래도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통시장 안에만 있었던 방앗간들의 참기름들을 도시 밖으로 꺼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연남방앗간이라는 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서울 연남동에 있는 방앗간이고요. 식문화 기반의 동네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기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식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을 만들자. 동네 사라져가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것들을 재가공해서 대중들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기름을 착유하는 착유자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해외에서 착유된 참기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번째 있는 참기름은 이란에서 착유된 참기름입니다. 이란에서 참기름을 착유하고 있는 착유자가 너가 대한민국에서 참기름을 아카이빙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착유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라고 찾아왔던 착유자이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부터 시작되는 이 로드에 있어서 열려라 참깨 다들 아시죠? 그 열려라 참깨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실제 세사미 참깨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들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유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이제 다양한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농식품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350명에서 500명 정도가 찾는 공간이 됐고요. 이 공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지어진 양옥주택을 현재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기름의 대중화가 1970년대 후반, 1978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된 이유가 참기름이 소주병에 담기면서부터 대중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돈이 많았던 분들에게 진상품처럼 이제 선물용으로만 유통이 되었던 것, 혹은 집에 있어도 엄마가 찻잔에 숨겨놓고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서 밥을 내줬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참기름 한 병을 국내산 참기름을 먹으려면 정말 귀했거든요. 그때가 대중화가 시작된 것이 1978년입니다. 진로소주병이 1920년대에 나왔습니다. 아주 이른 시기에 나왔고요. 이 병을 라벨가르를 해서 참기름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병이 개조가 돼서 기름병이라는 게 나왔고요. 과거에 약 30개 정도의 참기름병을 생산하는 유리병 공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4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참기름병을 모두 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 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병, 기름병 위에 로고가 4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 로고가 조금씩 다르고요. 이 4개의 로고가 다른 거에 대해서 생산하는 공장이 4개밖에 남지 않았구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이 대중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1978년도에 지어진 집을 선택했습니다. 이 집은 1978년도에 지어졌고요. 이 집에 오시면 나무 에어컨이 있는데 1975년부터 80년도 사이에 금성, 지금 LG죠. 금성사가 나무 에어컨을 유일하게 생산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집을 지으셨던 분이 목재를 전 세계에서 이제 가져다가 집을 지으셨는데 에어컨마저도 깔맞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나무 에어컨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참기름을 드셨던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닮아 있다. 그리고 참기름을 드셨던 분들의 의식주 중에 주거 문화가 바로 이 집과 닮아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집에서 참기름을 판매하고 있고요. 제 참기름은 대표적으로 경북 안동 참깨를 기반으로 착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빛을 비춰서 노란색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제 참기름은 연하게 착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렌지 빛깔의 참기름을 착유합니다. 이 참기름은 조선 영조를 모티브로 착유하고 있고요. 21대 왕인 영조가 미식가였고 대식가였고 수라상을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드셨던 참기름의 기록들을 찾아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고요. 85% 정도 완성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죽기 전에 100%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조실록 보면 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조선의 왕인 영조가 참기름을 먹고 나면 조선 팔도에 더 이상 참기름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뻥치시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얼마나 왕이 대식가였길래 조선 팔도에서 나는 모든 참기름 다 드셨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때는 참기름 착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맷돌이나 그 절구에 참깨를 넣고 사람이 30명 정도가 매달려서 사람의 압력으로 기름을 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아니면 그 30명이 매달려서 짜는 기름을 맛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참기름이 노랄 수밖에 없는 게 볶지 않았기 때문에 연하게 착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참기름을 착유하는 데 있어서 조선 영조를 모티브로 착유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참기름을 착유하면서부터 계속 해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방송사에서 혹은 대중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랬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이 얘기를 듣고 바로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저를 8시간 동안 심층 취재를 하고 기사를 냈어요. 이게 방학간 연남방학을 시작하고 2달 뒤의 일인데 제 이름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시면 인서울 더 리바이벌 오브 조선 다이너스티 세사미 오일 레시피 8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희준이라는 이름은 없고요. 네, 조선 다이너스티의 조선 왕조의 어떤 참기름을 복원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 제 이름은 맨 마지막에 한 줄 조그맣게 나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고 현재 연남방학관에는 45% 정도가 외국인이고요. 단순히 동남아권의 외국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 혹은 호주 같은 나라들에서 혹은 아랍 국가들, 중동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기름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참기름만 판매를 하면 더 이상 유통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쿠킷이라는 서비스를 할 때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요리를 정말 매일 하는 인구는 4,5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가지고 제가 아무리 참기름 사업을 키우더라도 전통시장의 모든 방앗간을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계산이 서서 그러면 지금의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지금의 대중들이 매일 사 드시는 일상적인 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료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깨 라떼라는 걸 개발을 했고요. 참깨 라떼는 제가 빻은 미숫가루에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이 R&D를 했을 때 저희 직원이 30명인데 직원들이 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누가 먹어요 그걸? 참기름이 들어간 걸 상상도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참깨 라떼 판매량은 아메리카노의 4배이고요.
아메리카노를 같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남방앗간에 오시면 참깨 라떼를 먹어야 된다는 공식이 섰습니다. 그것과 같이 개발을 했던 게 아이스크림인데요. 지금 보이시면은 흑임자 아이스크림이고요. 그 위에 원래 흰깨로 만든 아이스크림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깨끗해스러워서 흰깨 대신에 두부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고요. 두부로 아이스크림 만들었는데 아무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천에 있는 쌀 농부에게 찾아가서 이천 쌀 아이스크림 만들자라고 해서 2개의 아이스크림 만들었고요. 그래서 쌀 위에 깨 위에 참기름을 뿌리고 그 위에 다시 깨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참깨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걸 만드니까 외국 친구들이 비빔밥의 재해석이다. 나 지금 밥 비벼 먹고 있는 거냐? 아이스크림으로 라는 게 소문이 나서 지금은 반대로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참깨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기름의 세계화에 있어서 단순히 참기름 자체만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이걸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참기름을 어떻게 소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깨 라떼는 참기름이 3g 정도 들어갑니다. 300ml로 하면 100잔을 팔면 참기름 한 병이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5병 정도의 참기름이 소진이 되는 겁니다. 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숨겨진 차뷰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소주병들이 아주 많거든요. 소주병입니다. 한라산 소주병이고요. 이 라인별로 씨앗이 다 다릅니다. 살구씨, 참깨씨, 들깨씨, 그다음에 뭐 있죠? 잣씨, 홍화씨, 기타 등등 유채씨, 씨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차뷰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씨를 다룰 수 있는 차뷰자고요. 전에는 참깨만 다룹니다. 들깨도 다룬 지 6년 됐는데 아직 맛과 향 풍미를 잘 몰라서 참깨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씨를 가져다 드려도 다 차교를 해내십니다. 그 온도에 대해서 마스터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거고요. 대정오일장이라고 5일마다만 장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슬포장, 그 마라도로 넘어가는 선착장이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장인이고요. 그냥 보면 그냥 시골 장애인은 할아버지 같이 보이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숨겨진 고수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참기름 테이스팅 쇼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짠포 세트라 그래서 참기름 세트가 참기름, 들기름 혹은 깨소금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로만 구성될 수도 있지만 단짠포 세트는 꿀과 소금, 참기름으로 구성된 세트인데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영조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영조라는 임금이 참기름만 관리하는 관직을 별도로 뒀습니다. 근데 그 참기름만 관리하는 관직에게 부여했던 게 참기름, 소금, 꿀을 관리하라.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귀하다. 귀한 거. 어떤 거요? 귀한 거. 귀하게 쓰는. 귀하게. 그죠? 귀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귀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꿀과 소금은 지금도 그것에 해당합니다. 어떤 거냐면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꿀 유통기한이 없고요. 다른 것과 섞은 건 유통기한이 최근에 생겼지만 꿀은 지금도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소금도 유통기한이 있고요. 참기름도 제대로 착유한 기름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장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먹고 죽어도 남으면 그 다음 세대로 넘겨줘라 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제 참기름 제가 지금 10년째 먹고 있는데 아무 탈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맛이나 향미가 더 깊어져서 제가 방앗간을 낸 지 10년이 되면 10년산 참기름을 에디션으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1,000만 원 정도에 한 병당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참여하는 참기름의 가장 저렴한 게 33,000원이고 가장 비싼 게 150만 원입니다. 에디션별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거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관직이 관리했던
C2 팔기 세트를 복원해서 가정이 텀블벅이라는 중요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크라우딩 펀딩을 받아서 판매를 했었던 사례이고요. 제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참깨를 가지고 가공품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참깨 카라멜이고요. 마켓컬리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참깨를 가지고 어떤 가공품을 만들었을 때 현재 대중들이 선호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번에 낼 것은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중에서 립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은 이미 나와 있고요. 언제 출시할지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소위 참깨 립밤입니다. 얼마 남았나? 그래서 이 립밤을 바르시면 김밥을 100개 먹은 것 같은 맛이 나고요. 누가 바를까 싶지만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이제 제 지인들을 베이스로 한 100개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먹지 않았는데 100개를 먹은 것 같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기 때문에 참깨 자체의 보습 기능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깨 립밤의 이름은 발라브러입니다. 네, 입에 바르라고 발라브러라는 브랜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참깨 과자, 참깨 사탕 같이 참깨로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참기름 채비자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네덜란드에 있는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들이고요. 참기름 소믈리에는 전 세계에서 저 한 명뿐이지만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는 1,4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약 100여 명이 있고요. 나머지 한 1,200명 정도는 미주와 유럽 쪽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고, 아주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지만 한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에 대해서 한국의 장인들보다 훨씬 더 깊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제가 이들을 만나러 가서 이들에게 우리나라 참기름에 대한 역사나 이야기 혹은 활용법에 대해서 반대로 설명을 듣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제가 착유한 참기름들을 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판매하는 테스트베드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친구들은 중국 상해에서 이자카야 제주라는 레스토랑 코리안 다이닝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제 참기름을 요리에 쓰고 싶다고 해서 아주 우리나라에 있는 밭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참깨로 착유한 참기름을 자신들이 어떤 요리에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의 도텐테이블이라는 곳에서도 같은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등산 브러리 같은 경우는 전라도 광주의 특산물 중에 하나인 무등산 수박을 가지고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 전라도 광주에서는 유일한 양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 생산을 하고 최근에 이제 전국 단위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캔입을 해서 현재 판매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광주의 특산물을 가지고 음료를 만들었는데 이 음료 자체에 대한 맛이 워낙 뛰어나서 광주 내에서만 소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주 내에서만 지금 소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폐가 있잖아요. 전국 단위 유통을 하려고 했는데 왜 광주 내에서만, 광주 지역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전국으로 확장이 되더라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가치를 이제 이 창업주가 깨닫고 광주 내에서 먼저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광주에서는 인지도를 갖게 됐고 이제는 전국 단위로 확장을 해서 전라도 광주의 무등산 수박으로 만든 맥주가 어떤 맛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유부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성이 이시돌 목장이라는 목장에 있는 이제 우유들을 가지고 이 목장이 이제 문을 닫게 생겼는데 젊은 창업자가 우유부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우유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자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만들었는데요. 16평입니다. 16평인데 1년 방문객이 연 40만 명이고요. 매출은 현재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6평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이 반응하는 속도는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레드 메밀은 잘 아실 겁니다. 평창 올림픽 시장에 있고 평창의 가장 유명한 특산물인 봉평 메밀을 가지고 메밀빵을 만들고 있고요. 메밀로 만든 빵은 소화에 좋다고 해서
이 평창 올림픽 시장은 메밀 부침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나온 시장이기 때문에 할머니 40여 분이 메밀 부침을 매일 부치십니다. 근데 이 할머님들이 평생 밥만 드셨는데 브레드 메밀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간식으로 빵도 같이 드신다라고 해서 소화가 아주 편한 빵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밀이 봉평과 평창이 가장 유명하지만 메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밀들을 가져다가 현재 빵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빵이나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뭔가 농식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브레드 메밀에 가셔서 R&D를 혹은 자료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고창 이행 땅콩인데요.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아시겠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이고요. 최근에 이제 고창 땅콩 새싹 막걸리 만들었는데 62농부와 함께하는이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30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땅콩 농부 62명과 함께 땅콩 막걸리를 만들어서 전국 단위로 유통을 하려고 준비하고 유통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젊은 농부들도 이제는 소비자들의 방향에 맞춰서 생산물들을 만들고 있고 유통하고 있다는 거에 착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농부들 중에서 혹은 농식품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만들고 매출이 높다라고 하는 팀들이 어떤 방향으로 소비재들을 만들고 있는지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앗간 중에서는 전주 중앙시장에 시작해서 현재 판교에 자리 잡고 있는 방유당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방유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디즈라는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미숫가루를 오픈을 했습니다. 저도 미숫가루를 갖고 있지만 지금 미숫가루를 한 8종 정도를 7종 정도를 만들어서 펀딩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펀딩에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숫가루를 팔지만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고부가 가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이 반응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앗간이 진화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방유당 같은 경우는 기름을 바로 짜서 바로 맛볼 수 있도록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레스토랑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기름의 어떤 고유의 맛과 향품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쿠엔즈 버킷이라는 이제 업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20억 정도 투자도 받으셨고 이 쿠엔즈 버킷이라는 공간은 도시명 플랜트라 그래서 도심에 동대문에 방앗간을 만드셨습니다. 네, 이 방앗간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업력은 되게 기시지만 도시명 플랜트를 만들고 난 이후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일간이 한 300에서 500명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점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레도레라는 이제 디저트 가게를 아실 텐데 도레도레가 신사동에 있는 건물 자체 이름을 그로서리로 바꿨습니다. 전국 로컬의 특산물을 가지고 디저트로 승화를 시키겠다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달았고요. 저랑 협업하고 있는 건 당연히 참깨겠죠. 그래서 참깨 마들렌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고 참깨 마들렌뿐만 아니라 공주 밤을 활용한 디저트, 예를 들면은 광주의 수박을 활용한 디저트, 나주의 메론이나 배를 활용한 디저트, 고창의 땅콩을 활용한 디저트,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활용한 디저트들